네, 스페셜1 시간입니다. 바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민주입니다. 전문가님도 오늘 뉴욕 증시에 이어서 코스피, 코스닥 역시 반등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늦은 비컷 훈풍이 닿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변곡 돌파는 아직 서두르지 말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변곡 돌파는 아직이다. 서두르지 말자라고 해주셨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오전장 증시 분위기까지 같이 짚어봐 주시죠. 네, 이미 뭐 시황에 대한 부분은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명분론이다. 사실 음모론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렸고, 연준도 미국 경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지금도 스태그플레이션, 골디락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찌됐건 50bp 인하할 때만 해도 시장의 기준은 25bp씩 3번 정도 인하해 주는 게 조금 원론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50bp 인하를 했죠. 우리 추석 명절 동안에. 근데 전일까지만 해도 시장 기조가 어땠냐면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50bp를 인하할 정도로. 그래서 증시가 흘러내리지 않겠느냐. 이런 기조였거든요. 네, 사실상. 근데 이제 미국 본장 개장하고 뚜껑 열어보니까 장대 양봉이 떴습니다. 특히나 이제 러셀 지수 지금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나스닥 차트 모습이 아니고 러셀 지수 모습인데 러셀 지수는 더 많이 떴어요. 네, 고점 대비 4.7% 가까이, 4.3% 가까이 떴습니다. 나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12월물 월물로 보겠습니다. 네, 어제 상당히 이제 많이 떴고요. 네, 4.4%대 떴고 종가 마감 3.8% 됐습니다. 기술주 위주의 반등도 있었지만 사실 중소형주 반등이 많이 있었고요. 외국인들의 형태를 좀 보게 되면 글쎄요, 대형주보다는 지금 특히 미국 시장의 기조도 통화정책 완화에 관해서는 중소형 주단들이 조금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평입니다. 단지 오늘 변곡 돌파는 아직 서두르지 말자. 미국 시장은 분명히 변곡 돌파가 됐어요. 19,500의 중심축으로 놓아져 있는데 사실상 어제의 모습이 예단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스닥의 주봉 모습인데 확실히 추세 돌파를 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틀 만에 이 부분이 우리 국내 증시로 보자면 미국 증시 계속 돌아갔지만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느냐. 그리고 이제 2만 포인트 저항을 받지 않고 오늘 금요일 날 종가 마감이 되겠죠, 미국은. 주봉 기준으로는 금요일 날 종가 마감이 되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마감될지가 다음 주에 향배를 가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양옵션 만기일이 남아있는데 롤오버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강하게 2만 포인트의 지지가 된 상태로 종가 마감이 된다면 사실 2만 500선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고점 갱신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단지 전제 조건은 지난번하고 이제 동일할 것 같아요. 19,500포인트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19,500포인트가 지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아이러니하게 5일선과 이격도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레인지 범위가 이제 19,500에서 19,700 정도 지지력 테스트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가 다음 주에 기술적인 포인트고요. 좀 시황적인 매크로적인 분석과 대외변수 분석으로 좀 간다면 매크로적인 것은 사실은 큰 이슈는 없어요. 경제 지표들이 흔들만한 요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지켜봤을 때 매크로를 아무리 이제 매주 나옵니다만은 사실상 중요한 것들은 오늘 BOJ, 중국의 LPR, 대출금리 다 나왔고 다음 주 정도에 GDP 정도 확정치가 발표되는데 이 정도거든요. 사실은 큰 게 없죠, 여러분들. 단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증시가 이러한데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변곡 돌파는 아직이다. 그 동상이몽이죠. 디커플링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양대 지수를 좀 보시게 되면 2600선입니다. 네. 2602선인데 21선 저항을 맞았죠. 오늘 고점 기준으로 2619포인트까지 갔는데 이 정도 언저리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 초순에 이제 강연 방송을 하면서 상승폭을 1개월 동안 2650선에서 2700선 정도 봤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선은 거의 다 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대외 변수가 남아있죠.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의 양옵션 만기인.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상승 기류로 갈 것이냐, 조정으로 줄 것이냐. 지금도 상승 기류보다는 조정을 주는 게 좋아요. 조정을 줬을 때 종목들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왜 많이 빠지지 않냐면 저가 매수세가 지난번에는 급락이어서 공포심에 투매 물량이 나왔다면 지금은 떨어지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급락하기 전에 여러분들 저기 높이 있었습니다. 2800선 언저리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뭐 중단 부근이에요. 지난번 그 2700선 갔을 때보다도 낮은 쪽인데 사실 체감 지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투심의 넥스트 레벨 보자.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넥스트 레벨을 보고 이제 투심이 유입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뭐 증시가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좀 약간 과대낙폭 같던 종목들이 이렇게 자금 유입이 좀 더딘 측면에서 반등이 나올까? 사실상 좀 조정 주는 게 더 좋고요. 그 이유인즉슨 뭐냐면 오늘 증시 주변 자금 추인데 고객의 예탁금에 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명절 전에 거의 부러뜨릴 대로 부러뜨려 놨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뭐 이틀 뒤에 또 표시가 되겠지만 지금 51조 4천억이거든요. 상당히 낮아요. 네. 금리나 50pp를 했는데도 원래 50pp가 진행되고 지금 고객 예탁금이 55조에서 60조 정도 되면서 순환매가 북적북적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은 매크로 변수나 대외 변수들이 조금 남아있죠. 네, 이런 부분. 그리고 신용잔고가 지금 17조입니다. 네, 사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 투자 종합상을 보게 되면 어제 조단위 매도했잖아요. 현물. 오늘 550억 매도입니다. 네. 이것도 오전에 잠깐 매수였는데 바뀐 거고요. 네, 지금. 어제 1조 1713억 매도한 거 치고는 오늘도 수급 유입 안 되죠. 그러면 왜 수급 유입이 안 될까? 뭐 외국인들은 지금 내일 양옵션 만기에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 시장도 지금 러셀 지수라든지 중소형주들이 통화정책 완화 구간에서 수혜가 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금투세가 좀 발목을 잡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나라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금투세 부분. 근데 외국인들은 아직 이 부분들이 지금 다 개선이 안 됐잖아요. 그죠? 아직 확정된 게 없는데 금리 인하도 우리 국내에 안 나왔고 금투세도 뭐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쪽입니다만은 아직 안 됐고. 근데 코스닥 중심으로 수급 유입을 시키고 있는 거는 중소형단들만 지금 약간 단기 반등 수익을 챙기겠다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양대 지수가 어느 정도 선 딱 안착을 하면서 추세를 계속 뻗어갈 수 있는 위치냐? 전혀 아니죠. 코스피가 지금 21선 저항을 받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낮죠. 제약바이오 쪽이나 오늘 뭐 에코프로비엠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인데 749선, 오늘 750선 잠깐 넘어갔는데 최대 상승폭은 저도 750선에서 777선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단기간에 올라가기에는 한번 눌러주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 미국 시장 본장은 양옵션 만기일이 오늘 키 맞추기 과정, 특히 나스닥의 5일선과의 갭 맞추기 과정이 좀 진행된다면 음봉 두들겨 맞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하고 미국 증시하고 그렇게 커플링이 깊지는 않거든요. 음봉 두들겨 맞고 또 안 좋을 때 커플링 되면서 증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생각보다 뭐 길게 가져가는 거는 상관없지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또 고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변곡 돌파를 서두르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 지금은 종목군 장세입니다. 원티어는 제약바이오 편제해 놓고 지금 이제 동일선상에서 달려가는 게 2차전지나 제약바이오인 것 같은데 2차전지하고 반도체인 것 같은데 반도체가 두들겨 맞았잖아요. 어제 모건 스탠리한테. 근데 사실상 오늘 수급 유입되는 거 보면 뭔가 그 수급이 들어오는데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이런 부분. 2차전지를 선별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부분. 사실상 일장일단이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구도로서는요. 일단 낙폭과대에 갔던 부분들은 반등이 나올 때까지 바이앤홀드가 좀 맞는 것 같고 자금이 있다면 미국의 양옵션 만기를 이용해서 조정이 좀 더 나온다면 추매 구간 아직 9월 말일까지는 한 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순위는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동일선상 그리고 이제 기타 소외주 쪽으로 공략을 해 가는데 조금 더 긴 관점으로 갈 수 있는 것만 해두시고 짧은 관점으로 가는 해치 전략은 조금 지양하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뉴욕 증시의 세마녀의 날인 만큼 변곡 돌파는 서두르지 말자는 전략까지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종목 장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섹터를 준비하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주도주 3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2차전지 세 가지 주도주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첫 번째로 주셨는데요. 한 줄 평 알려주시죠.
네, 모건 스탠리와 3분기 실적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3분기 실적, 반도체 겨울 리포트가 또다시 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주가 반등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간의 하락분을 메꾸기엔 조금은 아쉬운 것 같거든요. 반도체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어제 반도체를 다루고 싶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뭐 반도체를 좋아하긴 하는데 뭐 밀거나 이러지는 않는데요. 선입견 없이 섹터를 바라보는 쪽입니다. 단지 이럴 때 좀 대한민국 국민들 대동단결을 하시죠. 네, 작년에도 그랬지만 사실 모건 스탠리가 무엇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게 유튜브 방송이고 이러면 좀 세게 발언을 할 텐데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10월 달에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잠정 실적이 나올 텐데 하이닉스도 나올 거고 뭐 삼성전자도 나올 거고 LG전자도 나올 건데 만약에 가이던스만큼 흑자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럴 때 굉장히 이제 모건 스탠리들을 비판해야죠. 비난은 할 필요 없고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저는 악의적인 리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만 12조입니다. 네, 12조. 12조고요. 만약에 비슷한 수치가 나왔는데 이렇게 악의적인 리포트로 언더웨이트 이렇게 썼던데 찍어 눌렀다. 동의할 수가 없고요. 레거시 쪽에서 이제 정통 디램 랜드 여러분들 체크 포인트를 하십시오만은 정보의 전달이니까 가격 안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나 기관 쪽에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 늘 말하지만 주식의 본질은 실적이 좋다고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치인 맥주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물론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게 실적이 좀 더 있으면 좋죠. 근데 주식의 그 본질 자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관 쪽에서 제시를 할 때는 숫자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잠재적인 추정치로 뭔가 악의적인 리포트를 쓰는 건 사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들의 사회적 소셜 포지션을 생각하면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외국계 리포트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고 어제 이어서 좀 한 코멘트를 드린다면요. 지금 적극 매수 구간입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펀더멘털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구간에서 어느 정도 기간 행보를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저는 이것을 이제 제 주관적으로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만든 건데요. 처음에는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했는데 요즘은 민준섬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기본선과 회기선 안에서 들어갔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추세가 중추세에서 대추세로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결국은 9만 전자 안착을 하면서 신고가 갱신하기 직전에 저의 분석에 의하면 어떤 추세가 바뀔 때 가격 조정의 시차 발생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적었는데 그 시차 발생이 지금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였다는 것은 사실은 좀 어거지스럽고요. 오늘은 비컷 단행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오르는 이런 정말 희귀한 증상.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디램의 상강체제는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아성이에요. 다른 섹터가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벌써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진출을 했겠죠. 앞으로도 넘을 수 없습니다. 30년 동안 넘을 수 없는 아성이고요. 그래서 다른 칩넷 제품이라든지 연구개발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화합물 반도체 시장도 아직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너무 내용이 딥하니까 일단 패스하고.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나가고 있는데 박스권 움직임이고 지난번에 약간 오버슈팅이었어요. 그래서 상단이 한 5,100, 하단이 한 4,300 정도에서 움직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나가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잠깐 엔비디아 모습인데 어제 3.97% 떴거든요. 우리나라 증시도 그래야 맞는 거죠. 사실은. HBM이 없으면 지금 B100이 됐던 H100이 됐던 8111이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제품이 독자적인 상품이 아닌데 모건 스탠리의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레거시 제품에 대한 걸로만 주가를 반토막 냈다. 동의할 수가 없고요.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전방 산업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AR이라는 새로운 캐시카우, 물론 D램의 HBM의 한 축입니다만은 이걸로 실적을 기반으로 썼던 부분이고 경기가 과연 화랑으로 갔을 때 정통 D램과 낸드가 IT 가전이 살아나는데 지금보다 더 바닥으로 갈 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숫자로 들고 와서 증명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으로선 동의해 줄 수가 없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잠정 실적이 나올 때 이걸 뒤집을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실적은 저희가 고민할 부분은 아닙니다. 기업에서 증명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조금 더 요거를 기술적으로 지금 하도 그 악의적인 리포트를 흔드니까 하이닉스의 지난번에도 지금 하이닉스 주가 모습인데 이야기를 했듯이 15만 1,000원 지지력 테스트를 그냥 기술적으로 들이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거친 용어인데 무너지면 조금 더 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제도 그랬거든요. 흘러내렸다가 아래 꼬리 달고 쭉 올라왔지 않습니까? 14만 4,700원까지 내려갔다가 종가 마감이 기필코 15만 2,800원에서 됐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오른 부분인데 숫자를 좀 체크해 놓으셨다가 지지력 테스트를 확인하는 게 맞다. 단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오릅니다만 중소형 종목들 YC라든지 HPSP 조금 올랐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저 악의적인 리포트가 상승 추세를 좀 막고 있다. 이런 부분은 3분기 잠정 실적까지는 조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지금 구간에서는 15만 원이 물론 하이닉스 지지력이 된다면 적극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반도체주는 낙폭과대 인식 속에서 반등하고 있지만 앞으로 3분기 실적과 함께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략 체크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약바이오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제약바이오 섹터 한 줄평 들어볼게요. 네, 상승 기류는 지속 이렇게 적었습니다. 상승 기류는 지속이라고 한 줄평 적어주셨는데요. 바이오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이어서 또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감까지 가득한 상황인데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약바이오가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된다. 이제 많이들 지치셔가지고 올해 3월에 약간 연준의 기조 변화가 있으면서 금리 인하가 좀 뒤안길로 미뤄지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죠. 그러면서 사실상 8월까지 안 좋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독특하게 세린메이가 별로 없었어요. 단지 시장 자체가 계속 혼돈의 도가니였는데 제약바이오를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빼신 분들이 상당히 소외를 많이 입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사실은 뭐 유한양행 히트작이 돼버렸는데 이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표적 항암제 공동 개발도 있었고 HIV 원료 의약품 공급도 있었는데 제가 보는 것 중에 가장 좋게 보는 내용은 사실은 뭐 1,000억 원 공급 계약도 아니고 제가 보는 것 중에 가장 좋게 되는 것은 1차 치료제 부분입니다. 이게 이 부분이 가장 큰 트리거를 만든 것 같아요. 오늘 이투데이에서 뉴스 기사가 나왔던데 정성욱 기자님이 쓰셨던데 렉나자의 미국 종합 네트워크 가이드라인 1차 치료제 옵션이 정식 등재됐다. 그런데 밑에는 권장치료요법으로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하게 코멘트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나중에 문제됩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폐암에 관해서 여러분들 신약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가 비소세포암입니다. 그리고 국소전이에요. 네. 근데 나와 있는 게 지금 유한양행 렉나자까지 해가지고 3가지 정도 됩니다. 가장 잘 나가는 게 여러분들 아시는 타그리소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뭐 병역요법 이런 건 차지하고요. 지금은 타그리소가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아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분들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신약을 바로 쓰지 않아요. 네. 어느 정도 검증된 약들이 환우분들에게 내성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약을 쓰게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1차 치료제로 지금 등재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기사를 보게 되면 뒤에는 권고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면서 이 주가가 오늘 간 거거든요. 그러면 타그리스하고 동일선상에 세운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건 의사분들 마음이지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그리고 이제 실적으로 이제 증명이 될 일이죠. 앞으로 공급계약건이 좀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간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 이 정도 거래량이라고 보면 사실상 키 맞추기 이후에 쉽게 지금 하락 기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상당히 난이도가 좀 있고요. 재료 노출됐을 때 매도 물량 쏟아내고 22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반등, 그리고 22선 지지받고 뉴스 붙여서 다시 한번 반등인데 당분간은 추세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재료는 상당히 큰 거거든요. 단지 지금 뭐 더 가는 종목이 더 간다 이거 맞는데 거래 대금이 1위예요. 유한양행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높습니다. 오늘 시장 1등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 대금이 계속 유지되어
줘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좀 깔릴 것 같고요. 유한양행으로 이제 이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오늘 삼바랑 이런 데 좀 씁니다. 단지 이제 유한양행이 지분 갖고 있는 GI 이노베이션이 좀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좀 갈 수 있는 적응증 쪽에서 한올이 움직이고 있어요. 한올은 계속적으로 주목하셔야 됩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 모습인데, 증권사에서 이것도 내용이 좀 어려운데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영상을 찍겠는데요. 적응증 확대 부분에 관해서 왜 이렇게 목표치가 높게 나오느냐? 사실은 생각해 볼 문제예요. 목표치가 높게 나오는 데 이유가 있겠죠. 단지 지금 금리 인하의 훈풍 속에 가장 큰 수혜는 제약바이오라는 것은 증명되는 것 같고, 글로벌 시장도 통화정책 완화는 제약바이오로 단결되는 모습인데 투자 계획 점검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약바이오가 지금 다 좋다고 하잖아요. 동의합니다. 저도 많이 미니까. 근데 경계는 하셔야 돼요. 왜냐? 이거 KRX 바이오 모습인데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지금 기본선과 회기선 보이시죠, 여러분들? 아직도 위로 올라갈 구간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보시면 단기 저항에 지금 부딪혔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뚫고 올라갈 수도 있죠. 뚫고 올라갈 수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의사결정의 과정을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구독자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이니까. 단지 여기 맞고 이렇게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사이를 또 다른 섹터가 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거든요. 주도력 부분은 지금 제약바이오 갖고 있지만 단기 과열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선별하나 피해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ADC, 적응증, 바이오시밀러, 비만까지 시장의 주도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 설명 함께 들어봤습니다. 바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2차 전지 준비해 주셨는데요. 한 줄평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가격 경쟁력이냐, 실적이냐, 모멘텀이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는 어떻게 봐야 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지금 약간 이렇게 좀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차트 모습은 한농화성입니다. 뭐 주가 조정받을 때 됐죠. 뭐 기술적으로도 쌍바닥 찍고 뭐 황화물계 전고체냐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모멘텀 쪽으로 좀 가장 많이 갔던 10,000원까지 내려갔던 종목이 22,000원까지 갔으니까 100% 갔죠. 결국은 이제 모멘텀이 가장 크기가 크다는 건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실적 기반 삼성 SDI, PNT, 수주장고 2등이죠. 그 다음에 CIS. 여기가 지금 실적이 호실적이 나오는 쪽들인데 사실 주가 퍼포먼스는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SDI는 가격 경쟁력과 더불어서 LG엔솔과 더불어서 가격 경쟁력이 부각되다 보니까 오늘 좀 오릅니다. SDI도 마찬가지고 LG엔솔도 오르는데 이제 그 시장의 투심이 정하는 부분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는 지금 땀보다는 향후에 더 높은 가격으로 가 있을 겁니다. 단지 예전 같은 퍼포먼스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저는 훨씬 싸다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주당 EPS 내지는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떨어진 것뿐이다. 공매도 탓도 아니고요. 실적 좋아질 겁니다. 기업이 증명해야 되고요. 단지 이제 그 실적이 아직 안 좋아졌는데 가격 경쟁력을 보고 살 거냐, 시장에 계속 묻어나는 모멘텀을 보고 살 거냐, 아니면 지금 호실적들을 써가고 있는 몇몇 기타 소재 장비 쪽으로 볼 거냐, 이 부분을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배터리 셀은 지금 상승 기조입니다. 중요한 건 단지 저항 구간이 왔어요. 양극재는 오늘 에코프로 BM이 좀 가지만 아직 추세 변화는 안 됐고요. 분명히 이 부분 거래량도 좀 아쉬운 부분. 그리고 테슬라가 어제 뭐 60%씩 막 올라가지만 연동관계는 디커플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투자 계획 정하십시오. 모멘텀 하실지 실적 하실지 낙폭과대 반등에 대해서 종목의 가격 경쟁력을 보고 사실지, 이 부분이 핵심이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어제 관심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던 유한양행이 하루 만에 목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짧게 리뷰부터 들어볼게요. 뭐 여기까지 갈 줄 생각을 못했고요. 운치기삼이고 저는 제가 그 제시한 목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 언저리까지 왔습니다. 뭐 기대 수익률을 조금 더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5일선 기준 이탈 전까지는 홀딩 전략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은 관심 종목 있으실까요? 네,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준비했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어떤 포인트 때문에 꼽으셨는지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기본적 분석상 밸류 실적 문제가 없고요. 중소형 스몰캡 종목 중에서는 모건 스탠리의 어떤 보고서 이런 거에 가장 피해를 보는 기업이지 않느냐.
목표가도 뭐 제시할 수 있는데 조금 양옵션 만기일 지나서 제시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과대넉폭 구간에서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성 엔지니어링 준비해봤습니다. 네, 공개 방송 자세한 이야기 일요일에 전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언제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매주 일요일 날 하고 있는데 좀 쉬었습니다. 명절도 있고서.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딱 집어서, 에코프로 비행과 현대차, 10월은 2차 전지 상승의 기류인가라는 주제로 커뮤니케이션 한번, 종목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민준 전문가님의 자세한 투자 인사이트는 일요일 저녁 8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문가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1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도 성투하시고요.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